이 책의 저자가 1936년생이시고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그 1961년에 그 뭐죠? 오클랜드 대학으로 부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98년까지 근무를 하셨고 퇴직하셔서 2009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2009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른 어떤 이제 두 분께서 지질 관련 전공자 두 분께서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을 2017년에 발간을 해서 다시 무료로 이제 그 뭐죠? 지오사이언스 소사이어티 오브 뉴질랜드 여기 이 사이트 이것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를 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지만 그래도 저자가 누구인지 관심 있어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챕터는 잘 보이시죠? 챕터는 그 파트 1, 2, 3 이렇게 돼 있고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 파트 1에 What is Geology? Plate Tectonics 이렇게 1장과 2장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3장까지 오늘 이제 조영우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은 그 정현 선생님도 번역도 잘 해주셔서 읽어보시면 전공하신 선생님들이니까 그걸 반복하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거고 측정 방법 이제 나와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측정 방법, 그다음 코스모제닉 뉴클라이드 데이팅 두 가지 방법. 그래서 하나는 붕괴에 의해서 새로운 파티클이 만들어지면서 그 반감기를 측정한 거고 하나는 그 우주선이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겠죠? 우주선이 그 지각 표면에 있는 광물의 원자핵을 때리면서 새로운 핵종의 그 희귀 그 방사성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베릴륨, 알루미늄, 염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축적이 되면서 지표면이 노출이 얼마나 됩니까에 대해서 축적량이 달라지겠죠. 그걸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서 일단 방사능 책에 나온 그 라디오 카본 데이팅 책에는 라디오 매트릭 데이팅 에이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딱히 정리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구글링해서 표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놀라웠던 처음 알았던 거는 루비듐이 스트론튬으로 바뀌는 게 470억 년 우주 나이의 3배가 되는 그런 그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5만 년 이하의 고고학적 것은 탄소 14번 을 이용한 것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아는 거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굳이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기는 뭐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속도가 연간 5에서 10cm 미리로 나왔는데 그냥 제가 인식하기 쉽게 그다음에 최대 25cm까지 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찢어지고 붙어지고 이런 것들이 대류 활동으로 인해서 방사능 그 깊은 그 지각 표면 밑에서 방사능 붕괴로 인한 열의 발생에 의해서 그 열이 분출을 하기 위한 대류 운동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는데 그 그런 그렇게 이동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화산 열점들이 있다 몇 가지. 그래서 뭐 타이티, 하와이, 옐로우스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움직이지 않는 화산 열점이다 이런 얘기도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아, 다른 거는 다 알겠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5억 1천만 년 적, 된 거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이 대륙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때는 8천만 년 이렇게 정도 전부터 이렇게 존재해 왔다는 얘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일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장을 보면 2장은 한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게 그 1장 파트 1의 대표적인 그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뉴질랜드에 대한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돼 있고 여기 그 북섬에 그 서브덕션 존이 이렇게 태평양판이 호수판으로 들어가고 이쪽 남쪽에서도 서브덕션 존이 있고 그다음에 남섬의 그 중간은 그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서로 엇갈려서 밀려나는 알파인 폴트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이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내용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 그냥 보충을 하는 걸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란디아라는 대륙입니다. 이 대륙은 아, 이게 이제 그 밑에 잠긴 게 대륙이에요. 대륙 지각이에요. 그래서 이 진란디아라는 대륙 지각은 이 뉴질랜드가 호주의 한 몇 배? 호주의 몇 배라고 되어 있나요? 호주 대륙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륙 지각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반도로는 한 22배 정도의 이 대륙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얇으며, 이런 대륙들이 잠겨 있고, 그중에 94%는 잠겨 있고 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뉴질랜드 대륙이죠. 그런데 이게 왜 대륙이냐라는 이제 대륙 지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해양 지각이 보통 5에서 17km인데 얘는 이제 한 10에서 30, 보통은 35에서 30 대륙 지각인데 그래서 이 대륙 지각이 밀도가 그 해양 지각보다 낮아서 부력으로 떠 있는데 얘가 가라앉은 이유는 얇아지면서 왜 얇아졌냐? 1억 몇 초? 제가 좀 너무 급하게 하거나 좀 괜찮습니까? 말을. 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1억 6천만 년 전에 그 gondwana 대륙에서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거지만 남극과 호주판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 질랜디아가 이렇게 붙어 있던 대륙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장력에서 이렇게 얇게 이게 펴진 거죠. 펴지면서 강한 인장력을 받았다고 여기 표현이 돼 있네요. 강한 인장력을 받아서 텐션을 받아서 펴지면서 스트레칭 됐다고 해요. 스트레칭 되면서 이제 얇게 늘어나서 30에서 35 정도의 대륙 지각이 한 10에서 30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얇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각 평형선에 입각해서 얇으면서 그 부력이 약화되니까 가라앉게 되는. 하중을 지탱하는 부력이 두꺼워야지만 이렇게 떠 있는데 이륙지각의 밀도를 이제 낮은 밀도니까 기름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떠 있는데 얇게 됐다라는 것이 부력을 감소시켜서 가라앉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94%는 이제 내려가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질랜드 이렇게 대륙으로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륙 태평양판과 그 호주판이 이 뉴질랜드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중앙을, 남섬을 관통하고 있죠. 이렇게 관통하고, 그다음에 옆쪽으로 섭입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관통하면서 두 개의 대륙 지각판이 충돌을 하면서 여기 서던 알프스 산맥이 완성이 되고, 알파인 폴트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장은 판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동하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2-1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이 그림에서 이제 그 호주판은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여기 태평양판이 완전히 태평양판과 호주판의 경계가 완벽하게 이렇게 그 뉴질랜드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정중앙을 가르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태평양판은, 뭐라 그러죠? 회전점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예, 극점? 회전극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 극점이 이게 동경 180도, 그다음에 남이 60도,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여기가 회전 극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태평양판이 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호주판을 경계로 해서 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뉴질랜드의 지각 활동에 많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즈카판하고 남극판이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줌인해서 들어가 보면 2-1 그림입니다. 2-1 그림은 2-1 박스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 진란디아 대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그림은 여기 보면은 호주판이 북쪽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요 가운데 중앙 남
뉴질랜드를 관통하고 있는 이쪽에 그 태평양판이 있고요. 그 옆에 남극 나즈카판이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 태평양 그 해령이 있어서 계속 이게 넓어지는 그 속도는 1년에 17mm, 1.7cm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 태평양 해령이 존재한 것은 8천만 년 전, 8,100만, 8천만 년 정도의 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시겠지만 여기 Pole of Rotation for Pacific Plate에서 회전 극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점을 동경 180도, 남이 160도를 근거로 한 이 점이 반시백의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요 판은 이렇게 해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3플레이트 트리플 정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판이 동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접합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남극에는 뉴질랜드의 이 검은 선은 섭입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브덕션 존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변환 단층을 얘기합니다. 알파인 폴트를 얘기하고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수평으로 횡단으로 저기 서로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충돌이 압력을 동반하니까 서던 알프스가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빨간 점은 이게 빨간 점이 이름이 열점에 이름이 있었는데 루이빌 열점이라고 합니다. 루이빌 열점. 이 열점은 이 판 경계가 아니라 이게 아마 고정된 밑에 그 지각 표면에 멘틀 플룸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점이 이제 쭉 이렇게 열점 여기 이름 보면 해산열 Seamount 체인이 형성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통가 해구 구역에 보면 7천만 년 전, 거꾸로 4,300만 년, 2,500만 년 이렇게 해서 먼저 생긴 것들이 이게 움직이는 열점을 중심으로 열점 움직이지 않지만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생성된 열점 C마운트 체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다 이것들은 빨간색 점은 열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 밑에 보시면 오셔닉 플라투 고원이죠. 그 해양 고원인데 이것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만 1억 2천만 년 전쯤에 생성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들었는데 안 건데 온통 자바 현무암 범람 그거 같아. 이게 온통 자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온통 자바 현무암 범람 이것도 다 현무암 범람이죠. 그래서 고대 화산 분출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H, H는 히쿠랑기 플래투, 여기는 M은 마니히키, 그다음에 이거는 온통자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기 화살표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거 보고 있는 요거는 섭입되고요. 요 빨간 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워야 이 빨간 선은 섭입대에 의한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생기는 화산호, 볼케닉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볼케닉 아크고요. 서브덕션 트렌치, 이거는 해구고요. 섭입대 해구. 그래서 이게 수렴되는 되는 부분이고, 이쪽은 발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태즈만 해가 생성된 것이 오픈된 것이 약 한 언제인가요? 1억 몇천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여기 태즈만 해가 만들어졌고 8천만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충 이 그림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은 나중에 이제 조영호 선생님도 보충해 주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2 그림으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걸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제 이거 그림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해령, 그 다음에 서브덕션 존, 볼케닉 아크, 현무암 지대.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 있는 히쿠랑구 현무암 범람을 나중에 여기 고온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빠진 거 있나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 그림이 그다음 그림이 이 부분인데요. 2-2 그림입니다.
2-2 그림은, 그 발산과 수렴을 하는, 그런 그 판의, 그,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판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고, 그래서 이 그림은 너무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여기 이제 해양 지각이 계속 생성되는 곳,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서브덕션 존, 그래서 여기 그, 약간 굴곡을 이루고 있죠. 무거워지면서. 그리고 이쪽 부분에 그 마그마가 생성되면서 뭐죠? 함수 광물들이 내려오면서 물을 뽑아내고, 물을 빼내고, 그 물이 멘틀 부분을 녹이면서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볼케닉 아크를 형성하고, 이것이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통가리로 부분에 있는 통가리로 산, 그 다음에 루아후페산, 음, 그게 그 뭐죠? 그 산 이름이 있는데, 아, 이따가 제가 조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산들이고, 그래서 안사람 계통이죠. 그리고, 안사람질 화산입니다. 이 옆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백아크라고 해서 배후 분지가 형성된 거, 그런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쭉 밀려나서, 여기는 이제 쭉 판이 이동되니까, 올드 볼케닉 아크가 이렇게 시간대로 밀려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너무 다 아는 거여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게 그 배후 분지가 해구가 밀려나면서 트렌치 롤백이라는 걸 제가 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프렌치 롤백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그냥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 해구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오래된 그 섭입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이 섭입대의 그 슬라이딩 하는, 슬랩이라고 그러죠. 이 슬랩이 차가워지고 무거워지고 하면서 그 밀도가 높아지니까 밀도가 높아진 서브덕션 플레이트로 내려가는 이 슬랩들이, 디센딩 슬랩들이 아주 그 하강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 다 아는 걸 제가 하는가 할지 모르겠어요. 가파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 해구가 이 상부판 쪽으로 서브덕션 하는 그 판 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배후 분지가 이렇게 형성돼서 새로운 그 해양 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서브덕션 해구는 앞쪽, 서브덕션 존 앞쪽으로 밀려나고 뒤로 후퇴하는 거죠. 트렌치 롤백이니까 후퇴하고 그 여파로 새로운 아크도 형성되고 백아크 분지가 형성돼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잘 몰라서 하나를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게 슬랩이 각도가 깊으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뒤로 트렌치가 리트리팅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섭입판 쪽으로 해구가 이렇게 그 뒤쪽으로 밀려나는, 그러면서 배후 분지가 생성되는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여기 배후 분지 이야기를 이제 하느라고 제가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3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2-3 그림은 북섬을 위주로, 남섬 조금과 북섬을 위주로 한번 확대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북섬의 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라고 이제 된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점선은 섭입대입니다. 섭입대, 서브덕션 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란 밑에 있는 큰 요 부분은 히쿠랑기 고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잠긴 대륙입니다. 잠긴 대륙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현무암 범람으로 이루어진 고원이죠. 1억 2천만 년 된. 정확하게 이것도 그런지는 여기 써 있는, 맞네요. 1억 2천만 년 된 히쿠랑기 플레이트 슬랩. 여기 이제 현무암으로 된 고대 화산이 바다 밑에서 터졌던 그 부분이고, 섭입되고, 섭입대로 인한 화산호가 쭉 있는 것이 타이포 볼케닉 존. 우리가 타이포 호수 갈 건데,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쭉 해서 이제 화산호 열들이 화산 열들이 볼케닉 아크가 형성된 건데,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생성된 것들입니다. 200만 년 된 거고요. 그래서, 안산암질인데, 특별히 타이포 볼케닉 존은 유문암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리카 성분이 75% 이상인 대륙 지각을 녹여서 생긴 그 것들이고, 네, 그게 좀 다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콜빌, 리치, 이것은 이제 예전에 여기 보면 this abandoned volcanic arc was active between 15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생성된 그 화산호.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그 이것이 섭입대 자체가 예전에는 서쪽에 있었던 거였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서쪽이었는데 밀려난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섭입대 경계도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였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앞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보면은 점선과 붉은 점선이 서브덕션 존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 그 남섬에 이렇게 그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변환 단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폴트들이 이렇게 쭉 갈라져 있는 거죠. 여기가 말보로 폴트 존입니다. 여기가 지금 말보로 폴트 존, 여기가 알파인 폴트, 말보로 폴트, 그리고 여기가 쿡해협이죠. 이 쿡해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웰링턴이고, 이 쿡해협이 여기 이제 변환단층과 섭입대의 전이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이 transition from subduction, subducting to transform plate boundary takes place at Cook Strait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1년에 4cm 정도 이동되고 있고, 이동되는 속도,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마지막 작은 슬라이드로는 2.4,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남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섬은 이거는 이제 태평양판하고 호주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남섬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남섬의 섭입존입니다. 서브덕션 존이고, 태평양판이 이렇게 호주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캠벨 플라이트라고 해서 캠벨 고원인데, 제가 요걸 가져온 이유는, 아니, 잠깐만. 여기 가져온 이유는 여기 조그맣게 갖고 온 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줬을 때 뉴질랜디아 대륙이 가라앉은 얇은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륙 지각이고 이쪽이 이제 해양 지각이겠죠. 그래서 대륙 지각 캠벨 플래투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보시면 요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질란디아 대륙이 가라앉은 대륙이 고온으로 이렇게 자리잡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말보로 단층 폴트, 알파인 폴트 서로 횡으로 연간 여기 보니까 3.7m네요. 1년에 3.7m의 그런 속도로 아주 강하게 횡으로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고, 서로 밀어내고 있고, 그리고 밀어낼 뿐만이 아니라 압력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 압력으로 그 노스 서던 알프스 산맥이 우리도 갈 거지만 마운트쿡 산도 갈 건데 거기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는 피오르들랜드 서브덕션 슬레이브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쯤에서 회전극이 이쯤에서 있겠고요. 80도에서 60도 여기쯤 있겠고 여기 태즈만 바다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에 태즈만 씨가 8천만 년에서 5,500만 년 전에 처음 열렸다는 거, 이제 생기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생겼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이 되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그레이트 사운드 베이스는 이거는 1억 년 정도 된 이건 퇴적 분지로 알고 있습니다. 퇴적 분지. 혹시 제가 뭐 틀리거나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다 아시는 불의 고리, 그래서 그 화산 보여준 장면이 2장의 마지막 장면으로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어서 간단하게 길지 않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실 텐데요. 여기 히쿠랑기, 케르메덱 트렌치, 해구가 있고, 그 해구에 의한
화산호 존이 200만 년 전에 여기 이렇게 형성돼서 아직 지금도 화산 경고를 할 정도 여기는 이제 지금도 경고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칼데라호도 있고 타이포 호수 가장 넓은 호수죠. 여기 화산이 생성돼서 만들어진 호수. 그리고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전 그 1500만 년에서 400만 년 사이에 만들어진 볼케닉 아크 섭입대가 서쪽에 있을 때 했던 그 아크가 볼케닉 아크가 있었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란 색깔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노란 색깔 와이테마타 베이슨 세디먼트 황가누이 베이슨 그다음에 캔터버리 베이슨 그다음에 그레이트 사우스 베이슨 이런 것들은 다 퇴적 분지입니다. 그다음에 타라나키 요것도 베이슨도 이것도 퇴적 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겠지만 1억 년부터 현재까지 와이테마타는 2200만 년에서 어, 1800만 년 전쯤에 형성된 퇴적 분지에서 이런 퇴적 분지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 있는 녹색깔 여기 녹색깔 선생님들 이게 지금 마우스 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이 녹색깔 이 부분은 뭐죠? 어, 지표 안에서 굳어져서 생긴,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화강암질, 혹은 심성암, 계통의 그런, 암석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인 폴트, 말보로 폴트, 그 다음에 여기 편암이 있는 파란 색깔은, 이 알파인 폴트, 에서 그 강한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강한 침식과 융기로 인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 퇴적암들이 변성해서 생긴 편암. 그래서 알파인 편암, 오타고엔 알파인 편암들이 이게 편암입니다. 여기 쉬스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된 것 같고 여기 회색깔은 2억 5천만 년에서 1억 년 된 기반암입니다. 그 그레이 와케 계속 이제 우리가 들을 텐데 그레이 와케 일종의 사암이고 퇴적암이죠. 그 대륙붕이나 뭐죠? 그 바다 탕류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그레이와케 단단한 사암, 어둡고 단단한 일종의 사암인데 여기 기반암이 돼 있고요. 2억 5천만 년에서 1억 년. 여기 밑에 있는 보라 색깔은 기반암이긴 한데 그레이와케가 아니랍니다. 다른 종류의 기반암.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올디스트라 5억 1천만 년에서 3억 9천만 년대 가장 오래된 뉴질랜드에서 오래된 암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녹색깔 여기는 연두색이죠. 여기 녹색깔 이 부분은 여기 보면 Volcanic Rocks of Northland and East Coast 알코트론스인가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다시 틀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서브덕션 존에서 섭입되는 판에서 나온 것들이 상부판에 붙으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생긴 뭐라고 돼 있나요? 섭입대의 일부가 상부판에 붙어 떨어져 나온 해양지각 엘로스 엘로 엘로크토슨인가요? 엘로크토슨? 하여튼, 저기, 해양 지각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녹색깔. 섭입판에 조각이 떨어져 나온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된 것 같고, 여기 포아크 베이슨, 요거는 포아크 베이슨. 여기는, 분지라고 그러죠. 분지. 배가 베이슨이 안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됐고, 마타마타, 황가누이, 이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의,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판의 특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부분에 이 서브덕션 존과 제 가장 특징은 서브덕션 존 판 경계에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래서 단층과 서브덕션 존이 판 경계에 서브덕션 존이 있고 변환 단층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열점 그 멘틀 플루멘에 의한 열점에 의한 쭉 그런 지각 변동 태평양판의 회전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가장 뉴질랜드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용호 선생님께서 3장 발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발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노트 형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구글 어스 좀 같이 활용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홍경화 선생님께서 한구조 운동이랑 뉴질랜드 지질의 역사를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뉴질랜드의 본격적인 역사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3장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가장 오래된 암석이 요쯤 있고, 그게 이제 대략 5억 1천만 년 뭐 이러니까 기껏해야 고생대 가장 오래된 암석이 그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글 어스 사진을 보시면 구글 어스가 해저 그 수심도 표현을 잘 해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질렌디아 대륙이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질렌디아 대륙이 호주 대륙에서 이제 멀어지면서 여기서 떨어져 남았고, 그리고 여기에 열점이 있는데 그 열점 따라서 섬들이 배열되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네, 열점이 이쪽에 나란히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은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해산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판구조 운동이 복합돼 있는데, 여기가 통가 해구거든요. 그 전 세계 해구 중에서 아마 섭입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해구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깊고, 그런데 이쪽 남쪽으로 오면서 점점 해구가 옅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섭입이 그만큼 왕성히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여기가 이스트 케이프라고 우리 교재 이스트 케이프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 요 지점까지 해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해 있고, 요 영역이 쿡 해협이고, 북섬과 남섬을 가로지르는 쿡 해협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해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보시면 뉴질랜드 동쪽에 해구가 없어요. 해구가 쭉 없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해구가 나타납니다. 여기. 그런데 북섬 북쪽에서는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태평양판이고, 태평양판이 여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게 지금 해구인데, 요거가 해군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오히려 동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륙판도 있고 해양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판인데 해양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질렌디아 대륙이고, 질렌디아 대륙은 이제 바다 밑에서는 그래도 꽤 큰 대륙인데, 대륙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규장질, 밀도가 낮은 그런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고, 굉장히 신생 대륙이다 보니까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대륙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수면 위로까지 그렇게 우용을 뽐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렌디아 대륙을 우리가 해저 속에서만 이렇게 보고 일부만 북섬과 남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요 선이 보이시죠? 요 선이 능선입니다. 능선. 여기 하나 있고 그 서쪽에 능선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서쪽에 있는 게 콜빌 능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케르마덱 능선이에요. 그 사이는 지대가 낮습니다. 분지예요. 요런 분지를 배호 분지, 백 아크 베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현재 호인 거죠. 호. 화산호. 근데 얘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화산호예요. 태평양판이 이쪽에 있는 다른 해양판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화성 활동을 일으켜서 상부 쪽으로 화산을 분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화산섬들이 여기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일랜드 아크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얘는 요 뒤에 있는 것도 예전에 그랬었던 녀석이에요. 예전에는 얘가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도호 아일랜드 아크 화산 열도였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현재는 여기 앞에 케르마덱 아크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백 아크 베이슨 배호 분지는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해저를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벌리고 있죠. 인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후 분지가 형성이 돼 있고 이제 남섬 쪽으로 오면 좀 복잡한데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말보로 그 단층군 단층대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보면 산맥들이 여기 산맥과 골짜기가 전부 다 요 선상으로 발달해 있는데 그 단층대를 따라서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주요 단층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저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가 밀포드 사운드인데 여기쯤에서 끝나요. 육지상에서는 바다 속에서는 더 들어가죠. 여기 바다 속에서는 더 쭉 가고 그게 쭉 이어져서 요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통가 해구가 여기 있고 여기 섭입대예요. 태평양판이 섭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케르마덱 아일랜드 아크 도호가 화산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섭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부터 섭입이 조금 주춤해지더니 판의 경계가 요쯤에 와서는 보존 경계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섭입도 일어나지 않고 새로 판이 생성되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남섬의 서부를 가로질러서 밀포드 사운드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빠져나와서 요 밑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게 다시 섭입대, 수렴 경계 중 섭입대인 거죠. 근데 이 북쪽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섭입이 이루어졌다면 이 남쪽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섭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 무슨 아까 고원 홍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섬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섬 하나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섭입되었는데 섭입대가 점점 완화되더니 이쪽으로 오면서 변환단 쪽으로 뀌었느냐. 여기는 대륙이거든요. 질렌디아도 대륙이고 노출되어 있는 북섬, 남섬도 다 대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섭입이 일어나다가 여기서부터 섭입이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판의 경계가 있는데도 그거는 이쪽도 대륙 지각이고 여기도 대륙 지각이어서 그래요. 둘 다 대륙 지각이고 해양 지각은 밀도가 그래도 물의 밀도의 3배 정도는 되고 멘틀 밀도가 물의 밀도의 한 3.3배 3.2, 3.3배 또는 그 이상 되는데 해양판이 섭입하다가 압축이 되면 밀도가 굉장히 커져서 멘틀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밀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판은 어떤 식으로든 멘틀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륙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도 대륙판을 압축해서 대륙판을 멘틀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처럼 어떻게 힘을 강제해서 그 스티로폼을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제거하면 바로 스티로폼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대륙판은 쉽사리 멘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전히 얘네를 이렇게 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입을 안 하는 거예요. 섭입을 안 하고 섭입 대신 요 선을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선을 따라서 미끄러지는 운동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렴 경계의 섭입형 수렴 경계였는데 여기 남섬으로 오면서부터는 보존 경계, 변환 단층이 발달한 보존 경계로 발달하다가 밀포드 사운드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다시 해양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서쪽에 있는 해양판들이 동쪽에 있는 해양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륙판 고원 아래로 섭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판은 약간 밀도를 높여주면
멘틀 속으로 섭입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얼개를 조금 여기에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섭입형 수렴 경계 그러다가 쿡 해협에서 남섬으로 가면서 변환단층으로 바뀌고 밀포드 사운드에서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섭입형 수렴 경계로 되고 하는 그 얼개를 대략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홍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 보면 요쯤이 온통 완전 편함 엄청 났잖아요. 그게 이제 힘을 압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힘은 계속해서 압축해서 쥐어짜는데 이 대륙판이 다른 대륙판 아래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구부러지고 휘어지면서 습곡이 계속 발달하고 단층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렇게 쭉 따라서 편암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변성암을 대규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요 습곡대 알파인 단층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여기 마우스로 트랙하는 요 단층은 말보로 주 단층선이고 방향이 여기서 좀 바뀌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 단층은 알파인 단층이라고 그러는데 말보로 단층에서는 판의 운동 방향이랑 말보로 단층선이 나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변환 단층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알파인 단층으로 와서는 판의 이동 방향이랑 이 단층선 각도가 11도 정도 유지돼요. 완전히 0도로 나란한 게 아니라 11도 정도로 약간 비스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쥐어짜는 거예요, 여기서. 쥐어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인 단층을 따라서 습곡이 대규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변성암도 대규모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뉴질랜드는 거의 항상 판의 경계에 지난 4,500만 년 동안 거의 항상 판의 경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활동들의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호주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랑 남극 대륙이 곤도와나 대륙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때 그 옆에 요거 질랜디아 대륙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질랜디아 대륙. 갈라지다가 요 영역은 여기는 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타스만해. 여기는 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 실패한 발상 경계. 동해도 실패한 발상 경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실패한 발상 경계로 이제 지금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판이 직선으로 운동해서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면서 회전하면서 섭입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평양판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그 회전의 중심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체 덩어리니까 강체 운동을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10도라는 각도를 회전을 할 때 이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땅덩어리는 조금만 움직이죠. 근데 이 회전축에서 멀리 있는 여기 있는 땅덩어리는 같은 10도를 회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섭입이나 조산운동 그런 것의 가시적인 효과는 회전축 근방에서는 거의 잘 안 보이고 회전축에서 멀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전축이 지난 4,500만 년 동안 이동했어요.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뉴질랜드 한복판에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회전축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4,500만 년 전에 이 판의 경계에 의해서 질랜디아 대륙이 갈라지고 판의 경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 회전축 중심이 판 운동의 회전축 중심이 뉴질랜드에 있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 근방에서는 초기에는 별다른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이동해서 남쪽으로 가니까 대략 한 2,500만 년? 2,500만 년 전 그쯤부터 본격적으로 판 운동에 의해서 단층과 습곡이 만들어지고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게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회전 중심에서 멀수록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태평양판의 회전 극이 현재 뉴질랜드 남동쪽, 남의 60도, 경의 180도,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아까 홍 선생님 보여주신 바로 이 지점이 될 거고, 여기 이 점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판은 이제 매년 1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통가 북쪽에서 이스트 케이프까지, 이게 어디냐면 통가 북쪽 여기에요. 이스트 케이프 여기에요. 아주 시커멓게 나오는 요 영역. 거기서는 태평양판의 해양 지각이 호주판의 해양 지각 아래로 섭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트 케이프부터 여기부터 쿡 해협, 여기까지. 여기는 태평양판 해양 지각, 아직까지 해양 지각인데 호주판의 대륙 지각 아래로 섭입하는 겁니다. 여기 북섬은 대륙 지각이잖아요. 질랜디아 대륙. 그래서 태평양판의 해양 지각이 북섬 질랜디아 대륙의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 경계,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 경계. 좀 더 내려가면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 경계. 이렇게 판의 경계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태평양판의 회전극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까 저 북쪽에서는 1년에 통가가 여기가 전 세계에서 판 섭입 속도 가장 큰 곳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섭입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태평양판의 회전극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가 근처에서는 1년에 10cm씩 섭입하는데 쿡 해협, 북섬 남쪽이죠. 남섬과 북섬 사이. 여기 오면 이미 1년에 4cm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그다음에 쿡 해협에서 이제 판 경계가 해양판 대 북섬의 대륙판에서 이제 쿡섬 아래로 내려와서 말보로 단층으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기 색깔 칠해놨는데 요 녀석이 그 말보로 단층군 중에서 와이라우 단층이고 와이라우 단층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알파인 단층은 꺾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좀 한번 볼게요. 와이라우 폴트가 이래요. 판의 섭입 방향이 이렇습니다. 화살표가 판의 섭입 방향이에요. 그다음에 와이라우 단층은 이래요. 근데 알파인 단층은 이렇게 늘어선 거예요. 그래서 와이라우 단층에서는 판의 서입 방향이랑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랑 단층 방향이 나란하고 그래서 여기는 변환 단층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각도 11도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의 이동 방향과 단층선이 11도 각도를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땅 덩어리 지궤를 압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축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암들이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고 변성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악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남부의 알프스 산맥이 그래서 여기에 와서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축력이 작용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우리가 남섬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밀포드 사운드까지 이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 솔랜더 섬이 여기 해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판의 해양판이 질랜디아 대륙의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섭입해 들어오면서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분출해서 화산을 만든 건데 우리 교재를 보면 이 남쪽에서 그 섭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화산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래쪽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화산 활동이 왕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양저 중심, 여기 삼중합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지점, 여기가 세 개의 판이 만나는 그런 세 개의 해양판이 만나고 있는 그 삼중합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회전극 이동 아까 말씀드린 거고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여기 4,500만 년 전부터 계속 판 경계에 있었는데 4,500만 년 전부터 2,500만 년 전까지의 2,000만 년 동안에는
판운동과 그거에 의한 흔적이 없어요. 섭입 화산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2,500만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한 경계에서 섭입이 갑자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평양판이 이쪽으로 섭입을 하는데 여기 지금 판 경계가 없거든요. 섭입대가 없어요. 섭입을 하는 건 언제 섭입을 하냐면 해양판이 충분히 식어서, 즉 여기서 확장한 다음에 퍼져나가서 여기에서 충분히 식어서 그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밀도가 너무 충분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멘틀 속으로 침각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럴 때쯤 되면 접합돼 있던 대륙판이랑 분리되면서 이제 밑으로 침강해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서양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지금 섭입대가 없잖아요. 여기도 아프리카 쪽, 이쪽도 마찬가지고 섭입대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 해령은 잔뜩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퍼져나온 다음에 속도가 너무 크고 충분히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까지, 바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까지 충분히 많이 식지 않아서 밀도가 그렇게까지 성장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륙이랑 아직 분리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 2천만 년 동안에도 뉴질랜드, 질랜디아는 역시 그런 식으로 분리가 안 됐었는데 2,500만 년 경부터 갑자기 이제 섭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충분히 식었기 때문에. 대륙과의 경계에서 해양판이 충분히 식었고 충분히 밀도가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분리돼서 멘틀 속으로 침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알프스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알로크톤, 섭입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 찢겨서 이동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스트 케이프에 그 암석 지배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게 여기에 있어요. 연대도 똑같고 종류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아요. 완전히 동일한 암석이에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나? 근데 그 해양판, 얘네는 부가대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밀고 들어온 그 위에 쌓였던 퇴적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말려 올라가면서 그 대륙 위로 덮어버리는데, 덮어버릴 때 힘의 방향이 다르면서 갈라져 찢어졌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배호 분지라고 그래서 여기는 현재 확장 중이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콜딜 능선이랑 오른쪽에 있는 케르마덱 능선 사이에 요 분지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어요. 얘네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지만, 예전에는 한 곳에서 출발했는데 이런 지구조 운동 때문에 점점점 벌어지고 찢겨져서 현재는 서로 다른 굉장히 멀리 떨어진 위치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원은 같은데 정말 다른 위치로 가 있는 그런 지괴를 알로크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오톡톤이라고, 알로가 다른 위치를 뜻하는 라틴어 접두어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초창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이렇게 했는데 질랜디아가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오고 있었고, 근데 요거는 요거 여기 열곡 요 부분은 이제 현재 더 이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실패한 열곡이라고, 실패한 해령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알로크톤 설명하는 거고요.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는데 부가대에 쌓였던 그런 퇴적함이 말리고 찢기고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로 나눠 이동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그 배후 분지가 형성이 되면서 두 녀석을 찢어 놓은 거죠. 먼 위치로.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찢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알로크톤이 형성된 시절, 그 시기가 처음에 2,500만 년 전에 섭입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2,300만 년에서 2,000만 년 전 사이쯤이 되면서 이제 그 배후 분지가 형성이 되면서 두 서로 다른 곳에 동일 지계가 위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여기저기가 이렇게 찢어지고 벌어지고 하면서 퇴적 분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그렇게 굉장히 초반에는 그 운동하는 방향들도 서로 많이 다르고 뭐 이렇게 복잡하다가 1,500만 년 전쯤에 이렇게 힘들의 방향이 다양한 힘의 방향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으로 이제 통일된 게 이제 대략
1500만 년 전쯤 이제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태평양판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남섬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알파인 라인, 알파인 폴트고, 요게 그 북섬의 폴트인데, 얘가 남섬의 서부 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남섬의 동부 덩어리는 여기 있고요. 얘가 형성되는 와중에 태평양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돌면서 여기에 현재 위치처럼 정렬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회전축, 태평양의 회전축이 2500만 년 전에는 4500만 년 전쯤에는 거의 뉴질랜드 근처에 있었고, 2500만 년 전쯤에는 남하해서 요쯤에 와 있었고, 계속 지속이 돼서 500만 년, 그다음에 200만 년 전에는 여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이 그림이 박스 5.5, 챕터 5에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 발표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00만 년 전에 태평양판의 회전 극이 이제 180도, 60도로 이동을 한 거고, 회전 방향도 조금 바뀌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남쪽으로 이동해 가니까 강체 회전에 의해서 회전 극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력한 한 운동 속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남알프스가 본격적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알파인 단층이 요 500만 년 동안 그 일으킨 변위를 보면 2500만 년 동안에 일으킨 변위를 보면 480km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넬슨의 레드힐스 여기 이 지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남섬인데 이 지점이 그 넬슨의 레드힐스 부분이고 이 지점이 지금 서해안에 있는 레드힐스 레인지라고 하는 건데 얘가 여기에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땅 덩어리가 계속해서 이 판의 경계를 따라서 1년에 38mm의 속도로 이동을 해서 이제 지금 여기에 이 접합부에는 굉장히 그 거대한 산맥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경계부 인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편암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위가 누적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80km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맥들이 형성이 되니까 산들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빙하가 쓸려 나가고 하는 와중에 이 중앙부, 이 경계부에 있었던 당시에 발달했던 그런 많은 암석들이 침식을 받아서 바닷속으로 쓸려 내려가서 상당히 많이 유실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기 와서 이제 요 위치로 붙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와이라우 단층, 여기가 알파인 단층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서쪽에 오스트레일리아 해양판이 동쪽으로 와서 섭입하면서 이제 붙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은 섬이 여기서 높은 산맥 지역이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고 그래서 북섬에 이스트 케이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침식돼서 운반되어 이동해 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화살표가 여기에 굉장히 높아진 그런 산맥들로부터 침식된 물질, 퇴적물들이 중력류에 의해서 여기 sediment movement by gravity flow라고 돼 있고 비가 오면 중력 방향으로 이제 어디론가 흘러갈 텐데 그 흐름 방향을 보니까 대략 이쪽에 가장 많이 이동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쌓여 있다고 그래요. 타우푸어 지역에 우리가 갈 건데 거기에 흑섬 화산호는 약 200만 년 전부터 현재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롤백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구 롤백에 의해서 이 동쪽에 케르마덱 능선이 그리고 서쪽에 콜빌 능선이 있는데 얘가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얼음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음판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그 얼음판 전체를 천으로 덮어놓고 그 얼음판 아래쪽에 구멍 뚫린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그 천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을 잡아당기면 구멍에 인접한 얼음판 부분은 천에 의한 힘 때문에 그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밑으로 빠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부분이 해부였는데 그 부분이 힘에 의해서 주저앉아서
밑으로 꺾여 내려가니까 해구는 그것보다 바깥쪽에 발생하는 거죠. 바깥쪽에 발생한 해구 또 다시 그 천을 힘을 줘서 강하게 내리면 바로 그 구멍과 얼음판 사이의 경계부에 있던 얼음이 다시 그 힘에 의해 무너지면서 밑으로 딸려 내려가고 얘는 더 이상 해구가 아니죠. 해구는 더 바깥쪽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섭입하는 슬랩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구가 무너지면서 해구가 바깥쪽으로 자꾸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해구가 옛날에는 여기가 화산 도호였으니까 해구가 옛날에는 여기쯤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점점점 바깥으로 이동하게 돼서 오늘날은 해구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리고 화산호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 해구 롤백, 해구 후퇴 현상들을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빌 능선하고 케르마덱 능선, 해령이라고 해도 되겠죠. 콜빌 해령, 케르마덱 해령,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여기 같은 내용이 좀 껴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아까 구글 어스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요 넓은 요 대륙들이 그 질랜디아 대륙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베이 오브 플랜티인데 베이 오브 플랜티가 10년쯤 전인가요? 그때 크라이스트 처치 뉴질랜드에 엄청나게 큰 지진 발생했었거든요. 그때 베이 오브 플랜티가 1m가 넓어졌대요. 동서 방향으로. 그게 해구 후퇴예요. 해구가 동쪽으로 한순간에 1m를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식의 해구 후퇴가 순식간에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